하하,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만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닌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제작하기 시작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제작 도중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강판되었고, 강판 반년 뒤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제작을 맡게 되어서 결국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완성한 건 미야자키 하야오예요. 그러나 호소다 마모루 감독이 왜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감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작품에 간섭이 많아지고 작품이 잘 제작되지 않아 결국 호소다 감독을 바꿨다는 썰, 호소다의 작품 해석이 마음에 들지 않아 미야자키가 일부러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다는 썰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호소다 마모루가 직접 속사정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죽은 후에 밝히겠다 라고 말해 아직 정확한 이유가 세상에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호소다 마모루는 어렸을 때 지브리 연수생 시험을 봤을 정도로 미야자키와 지브리에 대한 호감이 있었던 사람임에도 이 일이 있고 나서 지브리와 미야자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한 적이 있어서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호소다 본인은 이 일을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은 2004년 봄에 개봉될 예정이었지만 가을로 연기되며 미야자키 하야오의 연출 인생상 제작 문제로 처음 개봉을 연기한 작품이 되었고, 매해 연초에 휴가를 갔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 작품 제작 때문에 처음으로 10년 휴가를 반납하고 계속해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 작업을 해야 했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이 영화의 감독을 맡게 된 이유가 사실 2022년에 개봉한 지브리의 고양이의 보온이 성공하지 못해 억지로 맡게 되었다는 썰도 있었지만, 호소다 마모루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 감독직을 그만둔 건 2002년 4월인데 고양이의 보온은 7월에나 개봉했기 때문에 이건 틀린 소문이에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영국 소설가인 다이애나 윈 존스가 쓴 하울의 움직이는 성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하지만 마녀가 미녀라는 점, 하울과 소피의 사이가 영화에서는 좋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말싸움하는 사이라는 점 등 원작은 그냥 이름만 같은 수준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원작과의 차이가 많은 작품이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 배경은 프랑스와 독일 국경에 있는 지역인 알자스 지방인데, 이 지역은 미야자키 감독이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제작을 마친 뒤 휴식을 위해 찾았던 지역이기도 하고, 두 나라의 국경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여러 번 바뀐 지역이기도 해서 프랑스와 영국 문화가 섞여 있다는 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19세기 말에 유럽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로 제작되었고, 초반부 보이는 포스터에는 독일어가 쓰여 있으며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 지역과 콜마르 지역을 배경으로 사용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지브리에서 내놓은 작품 중 굉장히 드물게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로맨스물을 좋아하는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거기다 소피와 하울은 지브리 커플 중 거의 유일하게 해석이 여지없이 해피엔딩을 맞은 캐릭터이기도 해서 엔딩 이후 예측이 없는 거의 유일한 커플입니다. 또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목표였던 생애 단 한 번쯤은 로맨스물을 그려보고 싶다 라는 소원을 이루어준 작품이기도 하죠. 원작에서 하울의 성은 움직이긴 하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는데요. 그러나 영화에서 나온 하울의 성은 닭이 다리가 달린 모양으로 걸어다니죠. 이 디자인은 나중에 프랑스에서도 화제가 되어서 프랑스의 3대 일간지인 리베라시옹에서는 이 성을 디자인한 미야자키 하야오에게 현대의 피카소라는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성이 사실 본인의 마음에 썩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프로듀서를 맡은 스즈키 토시오의 방에 찾아와서는 성이 잘 안 그려져서 고민이라고 말하며 낙서를 하다가 이 성을 만들었어요. 사실 스즈키는 이 집을 보고 처음에는 성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만약 성 같지 않아 보인다고 말하면 또다시 미야자키가 성을 오랜 시간 동안 그릴까봐 성같이 생겼어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미야자키 하야오는 다리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며 닭다리 모양과 전국시대 하급 무사의 다리를 그려주며 어느 게 나아? 라고 물어본 뒤 스즈키가 닭다리가 낫다고 해서 현재의 성 모양이 완성되었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119분, 약 2시간의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무려 4시간짜리 영화가 될 뻔했습니다. 미야자키는 평균 한 컷을 5초 정도가 되게끔 작업을 해왔는데,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무려 한 컷이 넘어가는데 8초나 걸려서 그대로 계속 진행된다면 영화가 4시간 정도의 분량이 될 뻔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미야자키는 놀라며 그때부터 작업하는 컷들은 모두 길이를 줄여서 결국 영화를 2시간 안에 다 상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작업 과정을 거친 결과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초반이 템포와 후반이 템포가 다른 영화가 되었죠. 소피와 마녀가 긴 계단을 올라갈 때 사실 미야자키는 소피가 먼저 올라가고 나중에 올라오는 마녀를 위해 손을 내미는 식으로 제작하려 했지만, 미야자키는 이 부분을 오오츠카 신지에게 맡기며 오오츠카 알아서 잘 그려줘 라고 말한 뒤 본인의 생각 대신 오오츠카의 안목을 믿고 잘 연결해달라고 한 결과 두 할머니가 계단을 경쟁하며 올라가는 명장면이 탄생했고, 이 작업을 맡긴 미야자키 하야오와 프로듀서인 스즈키 토시오가 동시에 감탄했어요. 이 장면을 본 도쿄대학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요로다 케시는 그 장면을 본 것만으로도 이 영화를 본 보람이 있었다 라고 말하며 계단컷이 명장면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원작 소설의 작가인 다이애나 윈 존스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를 보고 환상적이라고 말하며 매우 만족했는데요. 다이애나는 애니 제작 전 미야자키 감독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 대화를 해본 소감을 물어보자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라고 대답했죠. 기동경찰 패트레이버 시리즈, 젤다맨, 역전 이파치맨 등의 감독을 맡은 오시이 마모루도 루팡 3세 카리 오스트로의 성, 천공의 성 라프타와 함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미야자키 하야오의 작품 중 가장 좋다고 말했는데요. 오시이가 이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슈퍼마켓에 있길래 사봤는데 직접 보니까 영화가 훌륭해서 만족한다고 했죠. 거기다 도쿄 애니메이션 어워드에서 올해의 애니메이션 상까지 받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주인공은 소피와 하울인데요. 그 외에는 황야의 마녀, 캘시퍼, 마르클 등의 주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여주인공인 소피는 사실 마법사인데요. 원작에서는 말을 걸어서 사물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마법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피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순모 허스와비를 만나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이 능력을 써서 움직이지 못하는 허스와비를 움직이게 만들죠. 소피는 저주에 걸리기 전에는 갈색머리였지만 저주가 풀린 뒤에는 모습이 다시 젊어졌음에도 계속 흰색머리로 등장하는데요.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는 다시 갈색머리로 소피를 디자인하고 싶었지만 하얀색이 하울을 만나고 일어난 일들의 경험을 의미한다는 설정을 넣어서 백발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정을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일부러 영화 후반부에 하울이 소피에게 머리카락이 별빛으로 물들었어 라고 하는 대사를 넣은 거죠. 소피가 영화 초반 군인들에게 헌팅을 당할 때 하울이 한참 찾았잖아 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사를 소피가 나중에 과거로 가서 하울과 캘시퍼에게 말한 미래에서 기다릴게 라는 대사와 연결점을 두려고 일부러 말한 대사라는 설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런 설에 의도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이런 설이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소피는 일본판 더빙 한정 할머니일 때와 소녀일 때의 목소리가 매우 비슷한데요. 그 이유는 소피 더빙을 맡은 바이쇼 치에코가 1941년생 배우이자 성우이다 보니 연기할 때 옛날식 발성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피아의 한국판 성우는 손정아 성우가 맡았는데 손정아 성우와 바이쇼 치에코 이 두 성우는 나중에 또 날씨아이에서 타치바나 타키의 할머니 타치바나 후미 역할을 맡으며 또다시 역할이 겹치기도 했어요. 사실 미야자키 하야오가 원했던 소피 성우는 히가시야마 치에코라는 배우였으나 히가시야마는 1980년에 이미 사망해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제작될 때는 이미 돌아가신 지 20년도 더 지난 고인이어서 바이쇼 치에코를 캐스팅한 겁니다. 미야자키 하야오가 히가시야마를 원했던 이유는 미야자키는 오로지 애니메이션 제작만 관심을 가져서 다른 매체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남주인공인 하울은 금발이었다가 괴물이었다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하는 등 작품 내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울은 영화에 출연하며 가장 많이 이미지가 바뀐 캐릭터인데 원작에서는 허영심이 많고 뻔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지만 영화에서는 겁이 많지만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소설과 영화에서 모두 하울이라고 불리지만 여러가지 성을 쓰면서 신문을 숨기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울이 엄청나게 잘생겼다 보니 이 캐릭터를 메인으로 내세워도 될까?에 대한 회의가 굉장히 많았던 캐릭터인데 원작에서의 하울은 뻔뻔하고 바람둥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한 스태프가 원작을 읽어봤는데 난 이런 캐릭터 별로야 라고 말하며 반대했지만 그 말을 들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당신은 인기 없었으니 그런 말을 하지 라고 말하며 반대 의견을 묵살시키고 하울을 메인으로 택했다고 해요. 워낙 잘생긴 모습을 보여주는 하울은 하쿠, 아시타카와 함께 지브리의 3대 미남에 꼽히기도 하고 엄청나게 잘생긴 외모와 그 반대로 겁이 많은 모습을 보여줘서 반전 매력을 느끼는 팬들 또한 많습니다. 하울은 히맨의 아담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많아서 흐릿하게 봤을 때는 하울, 자세히 봤을 때는 아담이 등장하는 밈 영상도 유행이었었죠. 영화에서 하울은 베이컨과 달걀 프라이를 한 프라이팬에 함께 요리하며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고 하울 정식이라고 말하며 실제로 이 메뉴를 재현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주로 신인 배우나 영국 배우로 성우진을 구성하지만 하울만큼은 일본의 인기 배우 기무라 타쿠야에게 맡겼는데요. 사실 기무라 타쿠야의 두 딸이 지브리의 팬이어서 작은 배역이라도 꼭 맡고 싶어서 직접 연락해서 캐스팅되었다고 하죠. 사실 프로듀서 스즈키와 감독 미야자키 둘 다 애니메이에는 관심이 없어서 기무라 타쿠야를 모르고 있었는데 스즈키 프로듀서가 기무라 타쿠야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본인 딸에게 묻자 딸은 인기도 많고 멋있는데 말해서 진심이 안 느껴져 라고 답해서 하울이랑 맞는다고 생각해 바로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하울의 한국판 성우는 김영선 성우라고 하며 김영선 성우는 지브리 3대 미남의 배역을 모두 맡았어요. 사실 하울 역할의 성우는 비에게 갈 예정이었지만 윗분들의 반대로 인해 김영선 성우가 캐스팅되었죠. 사실 비가 제의를 받고도 며칠 동안 대답이 없어서 김영선 성우에게 녹음 며칠 전 연락을 했는데 김영선 성우가 연예인의 10분의 1 개런티를 주면 하겠다 라고 하자 PD가 그분의 10분의 1 팬클럽이 있으면 줄게요 라고 답했었다고 합니다. 하울은 캘시퍼에게 심장을 주며 계약해 작품 내에서 사랑을 하지 못하고 겉만 맴도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울이 심장을 준 이유는 마귀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놓아야만 계약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울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심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하울은 심장이 없어서 눈동자가 유리구슬처럼 색깔이 옅고 흐릿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살고 있는 하울의 제자이자 견습 마법사인 마르클은 영화판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요. 원작에서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으로 하울의 제자가 된 이야기, 하울과 함께 왕궁이나 전투에 참여하는 등 꽤나 비중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영화에서는 왜 하울이 제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따로 나오지 않고 전투 장면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서 영화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영화에서 마르클이 가장 주목받는 장면은 바로 하울 정식을 먹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본 사람들이 지브리 먹방이라는 이름을 보여줄 정도로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화제가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귀여운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캐릭터 자체가 귀엽다는 평가도 많은 캐릭터이지만 마르클 성우는 어린 시절의 카미키 류노스케여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이 목소리를 새롭게 녹음할 수 없어요. 마르클 성우를 맡은 카미키 류노스케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유바바의 아들인 보우 역할을 맡은 성우이기도 하죠. 마르클은 미야자키 하야오의 다른 작품인 벼랑 위의 포뇨의 주인공 포뇨의 인간 버전과 굉장히 닮은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하울과 계약한 화염의 악마이자 불의 정령인 캘시퍼는 등장하자마자 소피에게 나랑 하울 계약의 비밀을 알아내면 너 저주도 풀어줄게 라고 말하며 하울에게서 벗어나려 하지만 떠날 수 있음에도 자기의 의지로 하울과 소피 옆에 남죠. 거기다 마지막에 둘 옆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비가 올 것 같네? 여기 있지 뭐 라고 말하며 친데레적인 모습도 보여줘요. 영화에서는 캘시퍼가 부끄러울 때는 살짝 분홍색으로 악마의 본모습을 보여줄 때는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캘시퍼의 일본판 더빙을 맡은 가슈인 타치야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가오나 씨에게 잡아먹히는 개구리를 연기했었는데 허수아비 카부의 한국판 더빙을 맡은 정광주 성우도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 개구리 역할을 맡았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등장하는 허수아비 카부는 사실 저주에 걸린 이웃나라 왕자 저스틴 왕자입니다. 하울의 스승이자 킹스베리의 왕실 마법사인 설리만은 사실 하울을 적으로 삼은 흑마 캐릭터인데요. 원작에서는 설리만과 하울이 동기로 나오지만 영화에서는 하울의 스승으로 등장합니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모습도 이름만 설리만이고 가지고 있는 특징은 원작에서 하울의 스승인 펜트스테먼 선생들과 같아서 설리만이 탈을 쓴 펜트스테먼이라는 평가를 받는 캐릭터죠. 하울의 움직이는 성은 개봉 당시 지브리 팬들 사이에서는 기대보다 못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하필 미야자키 하야오가 직전에 만든 작품들이 지브리의 최대 흥행작들인 모노노키 히메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비교당했어요. 거기다 하울의 성우가 기무라 타쿠야라고 알려지자 스타 배우를 써서 흥행시키려고 한다 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으며 감독이 중간에 한번 바뀐 탓인지 메시지와 작품 서사가 모두 뚜렷하지 못한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OST는 히사이시 조가 만든 인생의 회전목마인데요. 원래 히사이시 조는 주제곡으로 다른 곡을 작곡해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과 스즈키 토시오 프로듀서에게 들려주었는데 반응이 그닥 좋지 않았죠. 그래서 작곡 중에 생각했던 다른 멜로디를 연주해줬더니 갑자기 두 사람이 바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며 너무나도 좋아했는데 이 다른 멜로디를 발전시킨 노래가 바로 인생의 회전목마입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는 세계의 약속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은 소피의 성우인 바이쇼 치에코가 직접 부른 노래라고 합니다. 오늘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대한 100가지 TMI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혹시 TMI 중간에 잘못된 내용이나 제가 찾지 못한 내용들을 알고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포비안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포바.